지금 주방 속 9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몸에 독이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 말이 과하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저는 실제 환자분들에서 이 변화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암과 치매 같은 질환은 대부분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합니다. 지금 쓰고 계신 그 물, 그 도구, 그 습관 하나가 앞으로 어르신의 10년을 바꿉니다. 지금 라면 끓이려 물 받고 계시면 그 물 잠시 멈춰 보시겠어요? 혹시 밥솥에 바로 쌀을 씻으셨나요? 어르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게 문제겠어?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습관 때문에 사람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지난달 진료 중 오래 아는 분의 따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어제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81세,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새벽마다 산책을 하던 분입니다. 동네에서도 정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이상한 행동들이 늘었습니다. 불을 켜두고 잊어버리고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집 앞 골목에서도 길을 잃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뇌혈관 사이사이에 염증이 가득했고 비소와 납, 그리고 수은 같은 중금속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의 주방, 매일 밥하고 국 끓이던 그 자리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생각하시면 지금 아래 엄지 모양 살짝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오늘 내용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몸속 중금속을 대변으로 밀어내는 해독 4대 천왕을 알려드릴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혹시 모르니 구독도 살짝 눌러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방 속 9가지 위험 요소 하나씩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바로 뜨거운 수돗물입니다. 국물 낼 때, 라면 끓일 때 빨리 하려고 온수를 쓰시죠. 하지만 온수는 보일러 탱크와 낡은 배관을 지나며 중금속이 스며 나올 수 있습니다. 끓이면 괜찮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물은 줄고 중금속은 오히려 더 진해집니다. 국물과 밥물은 시간이 걸려도 꼭 찬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주방 매연입니다. 뜨거운 기름, 끓는 냄비에서 나오는 매연에는 미세먼지와 독성 물질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스불 켜기 전 환풍기를 먼저 켜고 창문을 살짝 열어주세요. 세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뚝배기와 세제입니다. 뚝배기는 흙그릇이라 미세한 구멍이 많습니다. 세제로 퍽퍽 닦으면 그 구멍 사이로 세제가 흡수됩니다. 다음날 찌개를 끓이면 그 세제가 다시 국물로 나옵니다. 꼭 쌀뜨물이나 베이킹 소다를 쓰세요. 네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새 스텐 냄비입니다. 스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처음에는 연마제가 붙어 있습니다. 쇠가루와 니켈 찌꺼기입니다. 그대로 쓰면 음식에 섞여버립니다. 기름으로 먼저 닦고 베이킹 소다와 세제로 꼼꼼히 닦은 뒤 따뜻한 물로 헹궈주세요.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안전한 스텐 냄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밥솥 내솥에서 쌀을 씻는 습관입니다. 딱딱한 쌀알이 내솥의 코팅을 긁어냅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안쪽 알루미늄이 드러납니다. 뜨거운 물에 녹아 밥에 섞일 수 있습니다. 쌀은 유리나 스텐 그릇에 씻으세요. 6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나무 조리도구입니다. 나무는 스펀지처럼 세제와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 틈에서 곰팡이가 자라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틈이 보인다 싶으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7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낡은 냄비와 프라이팬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코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눈엔 안 보여도 유해 성분이 음식에 스며듭니다. 아깝더라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8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흠집난 플라스틱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빠져나옵니다. 이 조각들은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 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색 변한 플라스틱은 무조건 버려주세요. 9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호일과 캔입니다. 호일은 알루미늄입니다. 신김치나 짠 음식이 닿으면 알루미늄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캔은 바로 넣지 말고 먼저 열어두어 가스를 날린 뒤 사용하세요. 어르신, 마음이 무거우시죠? 이걸 내가 다 하고 있었다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면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합니다. 이제 이미 쌓인 독을 밀어내는 해독 4대 천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걱정되시죠? 이미 쌓인 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독입니다.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의 팩틴은 중금속을 꽉 잡고 대변으로 밀어냅니다. 아침에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되면 물에 담갔다가 밀가루로 문질러 흐르는 물에 헹구면 됩니다. 두 번째 해독입니다. 마늘입니다. 마늘은 썬 뒤 10분을 기다리면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이 성분이 간의 해독 공장을 강하게 돌립니다. 익혀도 괜찮습니다. 10분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해독입니다.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끈적한 알긴산이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젤리처럼 감싸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미역 콩나물 무침은 해독 시너지가 뛰어납니다. 네 번째 해독입니다. 미나리와 물입니다.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고 독성 금속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어르신, 물 없으면 해독은 절반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하루 8잔, 이것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 4가지만 챙기면 이미 쌓인 독도 충분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수돗물 대신 찬물을 쓰세요. 둘째, 밥솥 내솥에 쌀을 절대 씻지 마세요. 셋째, 낡은 조리도구와 플라스틱 통은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그리고 해독 4대 천왕, 사과 껍질, 마늘 10분, 미역과 콩나물, 미나리와 물, 이 4가지는 어르신 몸을 돕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그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주방 사용 습관 바꾸고 해독 식단 챙긴 뒤 지금은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어르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혼자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 한마디가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심을 오래 남기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두 글자가 어르신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